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에 뭐가 좋은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너무 소위 패스트푸드를 많이 드시고 또 지방을 많이 섭취하시기 때문에 나부터도 체중 과다 분들이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걷질 못할 정도의 체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 내가 뒤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또 이렇게 먹으며 가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비만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살을 빼느냐 저도 이게 고민인데 첫째는 말이죠. 이 비만의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주의해야 되겠어요. 음식 먹는 거 달고 그냥 매일 그저 삼겹살에다가 요새 닭튀김 말이죠. 이런 거를 계속 드시게 되면 지방이 쌓여가지고 이게 분해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장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아주 난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먹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다들 그 운동을 기피 한단 말이에요. 걷는 거 싫어하고 또 어디 이 등산하는 거 싫어하고 또 요즘에 좀 운동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도 타고 러닝도 하고 헬스클럽 가서도 많이 하시지만은 이 운동하는 게 난 굉장히 체중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료제라 그럴까, 이제 건강식품을 어떻게 잘 먹고, 체중을, 조절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아주 흔한 것 중에서 말이죠. 저는 늘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값이 아주, 비싼 거는 약효가 굉장히 좋고, 값이 싼 거는 아주 그냥 그건 허접스럽고 말이죠. 이런 약효 비교도 안 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양파 있잖아요. 양파 껍질이 좋다고 다 아시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데려서 쭉 장복하신 분도 있지만은, 양파 싼데 말이죠. 제일 싼 게 양파 아니에요. 그런 걸 우습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 지방분해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걸 드시면 좋고, 또 이걸 겉껍질에 이제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겉껍질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수입하는 한약을 검사하다 보니까 인천 세관제 창고에 가면은 양파를 엄청나게 수입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커요. 우리나라 거보다 너무 커가지고, 저게 식품으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 근래 남쪽에 고흥반도를 가니까 아주 작고 훨씬 더 매웠고 또 잘 썩지 않는 그런 품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은 건 함양군에 갔더니 그건 더 작은데 더 맵고 그런 게 오히려 이렇게 아주 매워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효과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말이죠. 오래전에 약이 되는 먹거리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낸 게 있어요. 그건 미국의 아주, 임상의가로 아주 대단히 이름이 높으신 분이 자기가 이 심장병 말이죠. 소위 관상동맥에 기름이 많이 껴서 심장에 통증을 느끼고 또 이걸 수술할 단계가 됐었는데 생양파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반쪽씩 생양파를 먹어서 한 6개월 먹으니까 이게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후에 또 자기가 이제 이 멕시코에 이제 출장을 가서 이걸 못 먹게 됐는데, 못 먹으니까 다시 또,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소고기만 먹으니까 또 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파가 약 이름은 말이죠. 양총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파의 지방분해 작용은 엄청나요. 그래서 나도 말이죠. 이거 양파 좀 먹자.
그리고 생양파를 먹어보니까 어떻게 매운지 눈물이 나고 뭐 콧물 전체가 나고 뭐 이게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이제 익혀서 먹잖아요. 대개 우리가 익혀서 먹는데 익혀서 먹으면 그 여기 들어있는 그 알린 성분이 많이 그 분해가 되기 때문에 효과 사실은 뚝 떨어져요. 또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 뭐 데려서 또 그냥 뭐 많이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게 생으로 먹는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이게 난 제일 싸면서 효과적인 게 난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이게 산사라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이 산사는 우리 말로 뭐 북한에서는 찔갱이 나무 찔갱이 열매라고 그러는데 찔광이라고도 찔광이 뭐 이러는데, 이 산사는 우리나라에 야생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알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거는 이제 토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짤 대게 붙이는데, 우리나라 거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 서양에서 들은 건 또 효과 못하고, 또 중국산 나온 건 더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거는 이 안에 종자가 씨가 많아서, 소위 그 과육이 많아야 되는데, 과육이 적으니까, 이게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 산사라는 건 씨를 빼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산사가 지금, 이제 봄 되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개화가 되는데, 가을에 이제 열매가 달리는데, 이게 아주 빨간 종이 있고 큰 게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빨갛고 이제 품질이 괜찮은데, 이거를 너무 오래 둬가지고 아주 이게 그냥 흑갈색으로 변한 게 있는데, 이거는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과실 종류는 특히, 과실 한약재 종류는 특히 더 그래요. 그런데 요게 말이죠. 이게 붉은색인데, 붉은색이 색깔이 이제 빨간데, 요즘에 그 서양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아주 흑색 까만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노란 것도 있습니다. 노란 거는 보시려면 여러분들 이 마곡 나루에 가시면은 그 서울 식물원 있거든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이 노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나는 그 국내에 심은 건 처음 봤고, 또 이 중국 가서 이게 야생하는 걸 보긴 봤습니다만은 이게 좋고, 또 서양 산사라는 게 있어요. 서양 산사는 이 본래 산사는 꽃이 하얗게 피는데, 이 서양 산사는 아주 붉게 피어요. 붉게 피는데 이 알이 종자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도 더 훨씬 더 빨간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지혈증 치료제예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 산사라는 거는 일테면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건 2000년 동안 그냥 소화제로만 썼어요. 무슨 소화제냐면 그건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배에 가스가 차고 뭐 이럴 때 썼는데,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 머리에 그런 소화제다 이런 것만 지금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고지혈증 용해약으로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약이 요새 그 모 회사에서 나와서 지금 파는 게 있습니다. 서양 산사 이렇게 써놓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서양 산사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동양에서 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중국에서 특별히 요새 그 계량종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 알이 크게, 아주 과육이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이제 씨가 또 그건 별로 안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볶아서 그냥 드시면은 그 좀 뭐라 그럴까, 떫으면서 신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요걸 살짝 볶아서, 또 어떤 분은 뭐 한 번 볶으려니까 또 뭐 5번 볶았다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차로 끓이면요, 차가 아주 기가 막힌 차가 돼요. 여기다 또 계피만 조금만 넣으면 맛이 또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장복을 하시면은, 정말 지방분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되고,
또 일테면 고지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증상을 개선하는데 정말 좋은데 단지 먹지 않아서 그래요. 이 좋은 걸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싸면 좋은 줄 아는데 이거는 지금 저 중국산 지금 경도시에서 파는 거 경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뭐 다 이제 건조해서 파는데 이거는 몇천 원이나 한 거네. 600g이 몇천 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싼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말씀드린 이걸 볶아서 또 너무 식고 떫으면은 거기다 계피만 넣으면 아주 훌륭한 맛이 돼요. 그래 이걸 쭉 장복을 하시면은 일단 향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체중이 특히 뱃살이 많이 찌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것만 쓰지 마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 조심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서 이걸 드시면은 정말 소화도 물론 잘 되고 배가 편하고 말이죠. 뱃살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한을 받지 마시고 그냥 데려서 수시로 그냥 드십시오. 요새 젊은 분들이 커피를 그냥 냉커피를 드시고 그러시는데 냉커피를 드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마시다 기분 좋지만 그게 체열을 내려주고 또 혈액순환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리장애를 굉장히 이제 유발하게 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시는 거고 이거를 드실 땐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고 단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건 위산과다 신맛이 많기 때문에 위산과다증 환자가 드시면 안 돼요. 또 위궤양이라든지 십이장 궤양 환자가 드시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만, 내가 좀 비만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거를 드시는데 정말 경도시장에 수입한 게 많이 있거든요. 중국서 수입했는데 그거는 농약 범벅이고 중금속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통관한 거 그거는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있으면은 통관을 못하고 이제 반송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수입 면장이 되어 있는 거 어느 회사에서 수입했던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정확히 기록된 것은 이걸 드시는 게 난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산사하고 이걸 붙였으면 어떻겠냐? 난 더 좋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만약에 아까 음식에 양파가 좋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양파하고 산사하고 계피하고 같이 먹는 방법은 양파는 생이 좋다 그러셨고. 생이 좋은데 눈물이 나오니까 그냥 양파보다 이거는 좀 적게 넣으시고 양파 한 3배, 3배 정도에 요거는 한 1 정도 비율로 끓이시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화장애가 있으면서 배에 가스가 차고 배가 부르고 이런 분들은 이게 아주 좋은 치료제가 돼요. 여기 이제 후박나무를 가져왔는데 이 후박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이 상록수예요. 이거를 오랫동안 이 후박이라고 해서 이제 약으로 써왔는데 이 후박은 배에 가스가 차는 사람, 헛배가 많이 부르는 사람 있어요. 이 손으로 두들보면 심지어 심은 사람은 북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머 보이가지고. 근데 그거는 배에 이제 소화장애로 인해서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써야 이제 헛배가 꺼져버리고 또 이제 가스 배출이 잘 되고 소화력도 정지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한방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온중시킨다는 거예요. 이 중이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말인데 비장과 위장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중자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비위장을 덮게 해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제를 얘기할 때 그냥 소화만 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소화만 시키는 게 소화제가 아니라 근위시키면서 시켜야 돼요. 근위라는 건 위장에 수분을 배설시키면서 위장에 운동을 시켜야지. 배에 운동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병실에 장기 입원 환자 같은 사람들은 운동을 못하니까 또 대변도 또 못 봐요. 활동을 못해서. 그래서 이거는 위장 운동을, 이 후박이라는 건 위장 운동을 시키면서 소화력에 도움이 되고 또 이 비위장을 덮게 해서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배 가스를 제거하는 건데 배 가스를 제거하는 약 중에서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비교적 이걸 많이 심으니까 값이 좀 저렴하죠. 또 말씀드리면 값이 싸니까 이까짓 게 무슨 약이 되냐 그러지 마시고 이 후박이라는 거는 배에 가스가 있어요. 위장장애로 인해서 소위 위장의 그 소화력이 감퇴되고 위장의 운동이 감퇴됨으로 인해서 배에 가스가 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걸 쓰는 게 좋아요. 특별히 위가 차서 딱 배만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꼭 써야 됩니다. 이를테면 소화력 정지시키는 약으로 창출이라든지 백출이라든지 이런 산사라든지 이런 거 쓰지만은 그래도 이게 빠지면은 배에 가스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위장에 이 가스가 많이 차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황금이라는 게 있는데 황금은 그냥 이 금덩어리가 아니라 약 이름으로 황금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썩은 풀입니다. 이 황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자연산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주를 채집 갔는데 이걸 본 거예요. 야산을 본 거예요. 또 몽고 가서도 또 이걸 야산으로 보고 그러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는데 꽃이 아주 아름다운데 이거 왜 속썩은 풀이냐면 이 뿌리가 이제 오래되면은 이 속이 썩어요. 진짜 썩어요. 그래서 속썩은 풀인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건 속 썩을 시간도 없이 그냥 성질 급한 사람은 1년 만에 캐고 어떤 사람은 3년은 돼야 그래도 약효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하여간에 이 황금이라는 약은 굉장히 써요. 쓴데 꽃은 아주 짙은 보라색으로 정말 한 8월 하순부터 너무 색깔이 아름답고 또 오래 갑니다. 근데 이 뿌리를 이제 황금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이 후박 같은 건 배가 찬 사람, 또 냉한 사람한테 좋다고 그러는데 이 황금이라는 약은 배가 더운 사람이 있어요. 덥다는 거는 위장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염증이 생겨서 이때면 발열이 되고 또 음식 소화를 또 못 시키면서 배에도 가스도 차고 그래요. 그런 걸 치료하는 약으로 황금같이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거는 염증을 치료하면서 복부에 가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위장에 염증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황금을 써야 되고 또 이게 쓰지만은 이제 쓰기 때문에 여기다 무슨 다른 첨가약을 복합약을 쓰지만은 그런 걸 같이 썼을 때 위장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기로 아주 대표적인 약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아까 산사 얘기할 때 위장의 염증을 제거해 준다고 그런 말도 했는데 이거는 특별히 위염이죠. 위염 또 만성 위염 이런 거는 트름을 하면서 심은 경우에 입이 막 갈라져요. 갈증을 많이 느끼고 또 혓바닥이 갈라지고 또 이렇게 혀를 보면은 백태가
끼고, 더 심한 사람은 아주 그냥 뭐 칼로 빈 것 같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위장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서 복부가 편하게, 배가 편해야죠. 그래야 음식 소화를 잘 시킬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활동력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생각 밖으로 상당히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어느 쪽에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재배가 잘 되는 건 또 값도 싸기 때문에 여기다 복합 처방 속에서 쓰시면은 그 위장에 열이 많고 염증이 생기고 또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의 초기 증상에는 이걸 쓰면은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명약 중에 명약이고 여러 가지 그 염증성 질환에 이렇게 좋은 약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황련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요. 한 폴기도 안 났습니다. 중국의 사천성, 그것도 해발 2000m 되는 데서 이제 기르기 때문에 거길 제가 여러 해 전에 2번 찾아갔는데, 그쪽 사람도 다 부자예요. 이 약값이 굉장히 비싸거든. 비싸니까 이걸 재배해서 굉장히 수확을 많이 올리고, 그쪽 집이 다 부자인데, 그때 초창기에 가서 좀 종자를 좀 이렇게 교섭을 해서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지금 뭐 가져올 수가 없죠. 근데 어디서 재배를 하냐면, 여러분들 저 키위 농장 가보신 적 있어요? 키위. 양달에 그걸 기르면서 밑에다가 이걸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지 농사 같이 짓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황련이 일본에서 나오는 일황련이 있고, 중국에서 나오는 건 사천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천황연 그럽니다. 또 운남성에서 소수 자라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요, 깽깽이 풀이라고 지금 어저께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깽깽이 풀은 선황연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이라는 황연이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가 아닌데, 이제 요 깽깽이 풀은 아주 잎사귀라네. 이 뿌리가, 잔뿌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근데 여기 이 천황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 벨베린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요 벨베린 성분이라는 건 모든 그 염증성 질환에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정말 천연 항생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열이라는 건 지금 이제 배에 가스가 차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황금과 같이 비위장에서 이거 소화기 계통의 염증으로 인해서 또는 뭐 대장의 염증이 있는 것도 잘 치료돼요. 그 비위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열이 났고 말이죠. 여기 입덧이라고 그래요. 입덧이라는 게 입에 그 염증이 생기는 거,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혀가 막 갈라지고 백태가 끼는 거, 이런 질환에 이게 아주 굉장한 효과를 보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위산과다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위산이 너무 많아서 빈속에 가만히 있으면 소화가 빨리 되면서 이거 이제 소화시킬 게 없으니까 위산이 이제 위벽을 자극시켜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런 질환에 이것만 쓰면 금방 낫습니다. 너무 신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대체하고 싶은데, 어제도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기르는 사람하고 이거를 많이 심어서 좀 이걸 좀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3년 길러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3년 길러도 이렇게 번식이 잘 안 돼가지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누가 하겠냐 그러는데, 이 황련을 이것도 등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기 좋게 잘 쓸어와서 그런데 이게 등급이 좋은 거는 1등급은 굉장히 크고 이런 잔뿌리가 이렇게 발달되질 않았어요. 사실은 이 값이 너무 비쌀 때는 잔뿌리가 수입된 적이 있어요. 모황연이라 가지고 털보자 써서 수입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효과 좋은데, 요즘은 그런 건 이런 제약회사 같은데 중국에서 이제 쓰고 요금을 이제 수입해서 쓰는데, 이게
정말 그 위장에 염증이 있는 근데 위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 사람 중심에 있어서 사람 중심은 그 소화를 첫째 잘 시켜야 되고 위장에 염증이 없어야 되고 위장 운동을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위장에 염증이 있을 때는 이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조금만 써도 나요. 단지 이제 비싸죠. 이건 중국에서도 거의 4,000성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낮은 데선 잘하질 않아요. 그만큼 이제 약효가 좋은 건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위장에 염증이 있으면서 소화 안 되고 배가 가스가 차고 뭐 백태가 생기고 말이죠. 또 화를 잘 내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쓰는 건데 정말 또 이거는 위산과다뿐만이 아니라 위장장애로 인해서 이질 설사 같은 데도 아주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그 소화기 계통에 이제 가스가 많이 차는 거, 위에 가스가 많이 차는 사람들 또는 그 비만을 치료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거, 소화기 계통의 중심이 되는 건 창출이나 이 백출 이 두 가지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사, 호박 여기 황련이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그저 한 5g 정도 말이야. 하루 쓸 때 이런 건 뭐 한 10g, 이것도 한 6 내지 한 8g. 그래서 이거는 뭐 한 20g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산산을 왜 10g밖에 안 쓰냐? 10g도 적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차로다 장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난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찬다. 그러면 왜 20g 쓸 수도 있어요. 많이 먹어도 됩니다. 단지 또 말씀드리면 위산과다나 위궤양 또 십이장 궤양 증상이 없는 분들은 마음 놓고 써도 됩니다. 또 지금은 이제 비만 얘기니까 또 배에 가스가 차는 걸 얘기하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그 비만 치료에 값싸고 효과 좋은 게 저는 산사라고 그러기 때문에 용량을 높여 써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사, 후박, 황금, 황연 이런 걸 조화 있게 또는 양파를 잘 드시면서 복부 건강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안덕균의 진짜 약초 좋아요, 구독. 여기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소변 조절하는 거지. 그냥 뭐 산수 있으면 뭐 소변은 잘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파고지라는 약이 있는데 이 소변 조절약으로 굉장히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신방광, 콩팥과 오줌보를 강하게 해주는 거, 수축력을 증가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